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 타일러고요. 오늘도 웹툰 전문가 샘 씨 모셨습니다. 네, 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웹툰에서 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좀 신선하고 독특한 웹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장르 구분 자체는 판타지로 돼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좀 판타지보다는 철학 웹툰이다. 철학 웹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작가는 D, 몽키 D 루피 할 때 D 있잖아요. 알파벳 D. 네. 디몬 작가의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아시나요? 몰라요. 그래서 이미 완결이 된 작품이고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20화에 걸쳐서 굉장히 짧게 연재가 된 작품입니다. 엄청 짧네요. 단편이죠, 단편. 네. 이분이 근데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리즈작이에요. 3부작인데 다 20화씩입니다. 작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부작이에요. 3부작. 네. 그래서 20화짜리가 총 3작품이 있다. 뭐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니고요. 흔히 부르기를 약간 그 인간 3부작이다. 인간에 대해서 다룬 웹툰 3부작이다. 그중에 첫 번째 작품이 이 데이빗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디몬 작가라는 분은 본명과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DC 인사이드의 카툰 연재 갤러리 거기서 사실 이 인간 3부작을 연재를 하셨다고 해요. 그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그 네이버 웹툰까지 그 정식 플랫폼으로 데뷔를 하신 분이고요. 아직까지 뭐 데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디어에 신상 노출이 없으시고 그냥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서면으로만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라는 질문이 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그 작품적으로 독자들한테 온전히 작품 그 자체로만 다가갈 수 있고 약간 작가 본인의 개입을 좀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다. 그래서 뭐 그 이유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상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근히 있어요 웹툰 작가분들 중에 아직까지 뭐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네. 그 아직도 이름이나 성별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게 전혀 미스테리인 분들은 많고 특히 웹소설 분야에서는 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쪽 분야는 진짜 다들 자신의 본래 정체를 숨기고 연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라는 작품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는가? 이게 첫 화의 첫 대사입니다. 톨스토이인가요? 약간 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좀 달라요. 약간 우화에 가깝습니다. 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배경은 미국의 작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지라는 어린 학생이 살고 있어요. 조지네 집은 돼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네요. 약간 맞아요. 거기도 그것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조지는 이제 그 어린 아이고, 근데 조지가 한 5살쯤 됐을 때 그 돼지 농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돼지가 태어났는데 말을 해요. 돼지가 말을 하고 인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인데 겉모습만 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조지네 집에서 이 데이빗을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이렇게 데이빗이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조지와 데이빗은 거의 형제처럼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데이빗이라는 돼지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정도예요. 물론 베이컨은 먹지 않습니다. 네, 약간 뭐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조지가 좀 더 자라가지고 학교가 갈 나이에 되고 조지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조지는 돼지 농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오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놀리는군요. 예, 그래서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조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말하는 돼지가 있다.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지만 친구들 눈에는 분명 데이빗은 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돼지로 대합니다. 데이빗은 뭐 당연한 거죠. 보이는 게 돼지니까 말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로 대하는 거죠. 네. 근데 조지가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데이빗은 돼지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도 돼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친구들을 이제 그 밖으로 끌어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정확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지만 이제 집에 돼지고기 한 봉지씩 들여서 보냅니다. 뭐 이 일을 함구해 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조지한테도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학교 가서 절대 집에 말하는 돼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혼냅니다. 조지를.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데이빗을 부릅니다. 데이빗은 이제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축사로 데이빗을 데려가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네. 데이빗아, 저 돼지가 너의 어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데이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데이빗은 그때까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초반부입니다. 네. 점점 더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초반부가 지나고 조지가 성인이 됩니다. 조지가 성인이 됐는데 딱히 뭐 대학도 가지 않고 그냥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노동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조지는 뭔가 굉장히 삶의 지루함을 느껴서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그때 마침 그 작은 도시에 서커스단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커스단이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 서커스단이 다음으로는 큰 도시로 이동을 할 거다. 그래서 조지가 이제 환장을 한 거죠. 아, 내가 저 서커스단에 들어가면은 나도 큰 물에서 놀 수가 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 조지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뭘 활용하냐면은 데이빗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집에 데이빗이라는 말하는 돼지가 있다. 서커스단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커스 단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냐? 그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데이빗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조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데려가서. 그래서 데이빗에게 굉장히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내가 서커스 단장에게도 너는 인간과 다름이 없으니까 인간처럼 대해달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놨다. 네. 그래서 나와 함께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데이빗도 어쩔 수 없이 조지가 워낙 그러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했는데 그 서커스단이 기차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데이빗은 사람이 타는 것을 못 타는 거죠. 가축칸에 타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대도시로 가서 서커스단에서 데이빗이 데뷔를 합니다. 네. 또 난리가 나죠. 말하는 돼지가 정말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뭐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라 거의 토크쇼를 하거든요. 돼지가. 그래서 엄청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논란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돼지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시위대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으로 분명 사람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으로 대접을 하냐. 이제 반대파에서는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라고 못할 것도 뭐냐.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인권 단체 하나가 데이빗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동물 단체가 아니라 인권 단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지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빗 때문에 돈을 엄청 쓸어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역시 데이빗은 알고 있었죠. 네. 조지가 약간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마침 다가온 그 인권 단체 사람들이 데이빗은 굉장히 뭔가 마음을 줄 만한 상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지가 처음엔 인권 단체 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해요. 네. 근데 데이빗 아니다. 나는 이 인권 단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결국 조지가 갈라서고 그 인권 단체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인권 단체 안에 그 데이빗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인권 단체의 목표 자체는 데이빗이 법적으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에 명시가 되도록 데이빗이 인간이다. 뭐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되도록 네.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인권 단체는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입법을 하고 네. 뭔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정치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 인권 단체는 단순히 그냥 뭐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력은 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유력한 정치가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가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자신의 선거 운동이에요. 그래서 데이빗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정치가는 연설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인권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가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데이빗을 인간으로 인정받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뭘 줄 수 있느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데이빗을 사실 동물이 아닌 하나의 계약 상대로 보는 것은 이 웹툰에서는 정치가입니다. 오히려 계약 상대방으로서 인정을 하고 나는 너에게 이걸 해줄 수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 그 인권단체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달고 우리는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데이빗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인간으로 인정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결국 정치가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연히 뭐 선거운동을 하고
뭐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빗 입장에서는 이용당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데이빗이라는 이 인물이 돼지라고 할까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심지어 그 인권단체 사람 중에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네. 제일 처음으로 데이빗한테 접근을 한 그 사람이에요. 이 캐서린한테 사랑의 감정까지 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1부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뒷 얘기는 다음 화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기에는 그렇죠, 좀 아직 좀 그렇죠. 내용이 남아 있고 또 할 그렇죠.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오랫동안 웹툰 방송했는데 최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작품을 두 화로 나눠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데이빗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쌤의 웹툰 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